네,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저번에 칼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칼슘은 그러면 흡수되면 이파리 어떤 표현이 되느냐라는 것을 또 질문을 하셔갖고 제가 잠깐 저번 시간에 빼놓았던 칼슘의 흡수 형태. 조생종 이파리를 한번 기억하시면 이파리가 하늘 쳐다보고 약간 이렇게 오그라져 있죠. 완생종은 그러지 못하다고 그랬죠. 중생종은 잘 펴져 있다고 보면 이 부사도 아오리 이파리처럼 이파리 위로 쓰며 웨이브, 잎가해가 약간 파도를 치는 형태의 오므라지고 웨이브 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게 수용 초산화 칼슘을 만들어서 관수를 하면 대번에 잎이 쓴다. 잎이 쓰는 걸 현상을 볼 수 있으며, 자, 잎이 쓴다, 잎 선단의 물결 현상이 많아진다. 자, 보편적으로 칼슘은 한 번 관수를 하면 며칠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자, 무슨 얘기를 또 질문이 왔냐면, 그러면 장마기에 2차 도장을 예비하기 위해서 아니면 칼슘 흡수를 지속적으로 해서 며칠만 해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장마기에는 장마가 몇 번 줘야 되느냐? 아니고 장마기가 며칠 될 거냐만 알으면 몇 번 줄 수가 있겠죠. 자, 장마기에는 주로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주신다면 됩니다. 그럼 비가 맨날 오는데 무슨 관수로 그걸 주느냐? 근데 비 오는 날 관수가 너무 쉬워요. 왜 쉽냐? 마를 때 마른 밭에 물을 주려면 많은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양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비 오는 날은요, 조그만 통에다 진하게 타갖고요, 쫙 빨아들이면 돼요. 나머지는 비가 얼어서 집어 넣겠지 뭐. 그래서 오히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비 온다 그러면 뭐 주러 가요? 왜? 4,000평인데 비 오는 날 주면 최소 1시간 이내로 다 끝난대. 그런데 아주 가물을 때 4,000평 물을 자면요, 하루 종일 줘도 그 물을 다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 온다고 그러면 뭐 주러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뭔가 줄 때, 특히 이 칼슘을 줄 때 장마기에는 비 오는 날을 활용을 하면 조금만, 고농도로 조금만 줘도 비가 알아서 땅속에 집어 넣어준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보면 실적으로 칼슘, 과일이 유과기와 그 다음에 점점 커가는 상태에서 과일 체내의 성분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과일 속에 칼슘이 주 성분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칼슘량이 굉장히 줄어들 그 시기가 또 있더라고요. 자, 언제냐? 사과가 1차 비대기까지는 과일 속에 주로 칼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슘이. 그런데 2차 비대기서부터는 양수분이 과일 속으로 많이 전이되면서 가리가 유입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후기에는 칼슘보다 가리가 약 10배 이상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10배, 100배 이상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실적으로 어렸을 때는 여기 보면, 자, 100g당 함유량 칼슘 110mg. 그렇죠? 자, 이것은 어렸을 때는 칼슘보다 약 몇십 배, 30배 정도 반대로 칼슘이 가리보다 훨씬 높은 형태의 함량을 존재하는데, 이건 수학기에 들어가면 반대로 칼슘량이, 가리가 워낙 많이 흡수가 되니까 칼슘량이 의외로 적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 칼슘은 주로 어렸을 때 시방을 형성한다든가 하는 곳에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과육에는 거의 칼슘 농도는 없다고 보셔야죠. 자, 내 밭에서 가장 많이 없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사과겠죠. 차로 실어 나르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의 차로 실어 나르는데 내 밭에 없어지는 거 사과다. 사과 속에 최고 많이 들은 게 무엇일까? 칼륨이다. 그러면 사과를 올해 수확하고 내년에 수확하고 내후년에 계속 수확한다 하면 내 땅에 없어지는 무기 성분은 당연히
칼륨이겠지, 일명 가리라는 성분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연작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보다 과일 비대를 더 많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무슨 얘기냐? 칼륨이라는 게 토양에 충분히 존재한다면 과일 비대도 월등히 빨리 많이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칼슘이 먼저 나온 건 순서에 입각한 거예요. 자, 40대 공무원이 뭐 빼놓고 건너가는 거 봤어요? 순서에 입각하여 칼슘을 충분히 흡수시키고 생장점이 도장극제가 되고 생장점이 멈춰진 후에 2차 비대기에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잎에 있는 양분을 과일로 옮겨주기 위해 칼륨 함량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칼륨을 쉽게 보지 말아라. 내 밭에 가장 없어지는 것은 사과. 사과는 사과 속에 칼륨 함량이 최고 높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2차 비료가 칼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슘은 주는 게 아니라 먹게 하는 거고요. 칼륨이라는 이 비료는 주는 것입니다. 칼슘은 먹게 하는 거고요. 칼륨이라는 이 비료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비례하여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언제? 2차 비대기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자세하게 쭉 읽어보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6월 초부터부터 해당되는 아이템이에요. 6월 초서부터. 대부분 6월 초가 되면 2차 비대기에 들어가거든요.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고온이 되기 전까지 밤온도가 최저 온도가 23도가 넘어가면 과일 비대는 거의 안 되고 멈추게 됩니다. 그 고온이 되기 전까지에 열심히 칼륨이라는 성분을 주기적으로 소량 계속 지속적으로 토양에 작물한테 공급을 함으로써 과일 비대를 촉진하라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내 밭에 가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토양검사를 안 해봤어. 물론 토양검사에서 가리 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게 최고 쉽겠죠. 그러나 있으면 뭐야? 못 먹는 데도 있어요. 있으면 뭐야? 못 먹는데. 자, 내 작물이 내 새끼가 가리를 잘 먹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전정 부위에 카로스, 새살이 얼마나 잘 돋느냐가 가리의 흡수 척도입니다. 작년에 자른 것도 재작년에 자른 것도 주변에 새살이 하나도 안 돌았어 라고 하신 분은 땅에 가리가 없거나 가리를 흡수를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다수학은 힘들었겠죠. 자, 실적으로 카로스가 뭐예요? 상처 부위에 새살을 돋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질병에 내 강한 그런 능력도 좋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서 있을 수 있는 힘은 뼈다. 뼈를 구성하는 것은 칼슘이지만은 식물은 물이 없으면 바로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에서는 칼슘 중요하지만은 그 후에 칼륨의 지속적인 공급이 토양이나 과일 생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기본이 돼야 무슨 얘기냐? 다음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병. 자, 문용학을 하시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가장 중요하신 게 이 병입니다. 병. 세균 스님들 한번 지나가면 와, 올해 많이 달았어. 그런데 딸 게 하나도 없죠. 특히 탄저 같은. 부사 만생동에 갈바리 한번 지나가면 나중에 딸 때쯤 보면 사과만 두렁두렁 달려있겠죠. 그러면 생산성과 품질이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병을 적게 하려면 실적으로 특정한 자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식물이 주로 먹고 소비하는 이런 양분, 우리가 매일 먹고 싸고 하는 이 양분에 대부분 답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질병관리 앞에 비배관리가 먼저 나온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후반에 질병관리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경북 쪽의 사과 주산지를 최근에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야, 경북 쪽이 전부 불황병 밭이야. 근데 여기 불황병이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여기가요, 옛날서부터 사과를 졌다는 주산지며 사과가 워낙 오래돼 갖고 이게 이제 땅이 많이 이제 질병에 노출되고 막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닌데요. 자, 보란병이 걸릴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토양 pH가 높고, 그 다음에 토양 내 유효 인산 함량이 높은 상태에서 한 가지, 토양 내 칼륨 함량이 적을 때 불안병이 생깁니다. 그럼 이건 불안병이 안 생기게 하려면, 자, 적정 pH로 낮추고 유효 인산량을 줄이며 칼륨 함량을 높여야 불안병이 있던 밭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조절하려면 최소 2년 이상 걸립니다. 했더니 어떤 분이 한번 도전해 본다고 해봤습니다. 근데 올해가 만 2년째가 지났는데 진짜 불안병이 이제 거의 못 찾아볼 정도로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병의 원인이 옆집에서 옮겨온 게 아니고 내가 생기게 만들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서 옮겨가는 게 아니고 내가 생기게 만들었다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질병에 기본적으로 생긴 걸 치료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안 생기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니 다음 시간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